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침범을 했는데 20년이 넘어온 경우가 있고 20년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나눠집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지금도 이런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저 유튜브를 보면 아주 좋을 텐데. 서울 시내에 그런 게 많습니다. 비일비재해요. 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는 뭐 올라와서 또 뭐 빈 땅이 있으니까 그냥 집 짓고 한 경우도 생길 거고. 사는데 네. 내가 또 그 집을 사는데 청약해보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담을 사놨기 때문에 요거는 요 집이다 네. 해서 보고 그냥 계약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맨줄 알다 네. 전유를 해서도 그렇습니다. 보면 직업자가 있더라 이런 얘기. 서울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데 근데 서울에는 예를 들어서 한 평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렇죠. 근데 3평 들어갔다. 근데 한 평의 땅값이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3평이면 6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3평이면 방이 하나 나오는데 방 하나에 월세를 계속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경계가 침범되었을 경우 이때 토지 주인 여기서는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 토지는 산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 땅을 매수인 B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 주인이겠죠. 자, 토지 주인이 그러면 그냥 땅만 있을 때는 좀 다르죠. 뭐 경계 정량해가지고 다시 경계 표시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경계에 건물이 이렇게 걸쳐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침범이 된 게 20년이 지난 경우. 자, 20년 안 된 경우 둘로 나눠 보겠는데 우선 20년이 안 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안 된 경우 여기는 아까 말씀처럼 원상 회복해달라. 다시 말해서 철거를 해달라. 원상 복구를 청구하는 것. 이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건물이 있을 때는 그 건물을 소송을 해도 꼭 철거하라 하는 판단이 판사가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왜냐면 판사도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과연 뭐 집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그럼 방법은 뭐냐?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손해배상.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임대를 준다고 했을 때 그렇죠. 임대료나 이런 걸 계산해서 뭐 10년 동안 지금 침범이 됐으니까 1년에 얼마씩 해서 얼마를 배상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매년 발생된다고 봐야죠. 그럼 이번에 10년 거, 지난 10년 거 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뒤에 또 3년치 또 내놔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판결을 받을 때 1년에 얼마 달라. 이렇게 자기가 소송을 제기할 때 그렇게 해야지. 그럼 판사가 그거 보고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임대료 상당한 걸 평가해서 배상액을 정할 것이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원상 복구를 해서 처음으로 돌려달라. 나는 그 땅을 써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안 된다 말할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를 이제 판사가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20년이 안 된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원상 복구를 하라는 것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는 좀 더
판사님도 굉장히 고민을 할 것이다. 예. 왜냐? 철거하는 데서 오는 어떤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과 그 다음에 철거함으로써 오는 손실을 이걸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야 되니까 고민을 하실 거다.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이 경우에도 아니 왜 내 땅인데 내가 쓰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판사님한테 또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처음에 잘 돼야 되는 거지.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한 담벼락 정도는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그런 걸 다 아니고. 고려한다 이런 거죠. 간단한 담 같은 거야 그건 무너뜨리면 되니까 옮기면 되니까. 허락해줘야 돼.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집이 들어가 있을 때는 건물을 뭐 부엌이 반쯤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곤란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실제 사례인데 그게 병원 응급실이 있잖아요. 응급실이 이렇게 만약에 그게 원상복구하면 응급실이 잘려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배상을 하는 것이지. 자, 근데 이제 20년이 지난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매수인 B가 20년이 지금까지 넘었다, 지났다.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뭐가 발생이 됩니까? 점유, 시효, 취득이 될 수 있죠. 그렇죠. 20년 이상 점유를 했다. 물론 이 점유는 자주 점유해야 된다고 했죠. 자주 점유. 자주 점유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소송을 해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빨리 매수인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빨리 행사해야 돼요. 미정비전하는 사이에 A가 무슨 소리냐? 20년, 30년이 문제냐? 내 땅인데 하고 주장하고 나오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뭡니까? A가 도로 땅을 뺏긴다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 등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특별조치법이 원래 한 2017년 그때쯤 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나 이런 게 있어서 못하고 올해 합니다. 올해 발표가 됐어요. 발표했습니까? 발표됐어요. 이제 다음 달부터 1년간 하는데 어쨌거나 그 법의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좀 간단하게 등기를 해갈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미 경계가 침범이 되어서 건물이 있다든지 또 오랜 세월이 지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처럼 공사 중인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얘기 살펴봤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있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